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또 남양주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서울에 왔습니다. 네, 저희는 남양주 모델링 맥스에 현재 와 있습니다. 저는 월간 플래툰 연수유라. 저는 그리고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준기 기자입니다. 아, 네, 김찬우 저분이 기자님입니다. 배 좀 타시더니 이제 완전히 그냥 배 타고 가셨군요. 네. 연수 씨, 그럼 지금 눈앞에 이게 굉장히 큰 총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네, 이것은 미소 냉전 시대부터 길이길이 사용되어 오던 M203 그리고 GP25 유탄 발사기입니다. 어허, 이게 참 굉장히 거대한 예. 총과 유탄 발사기가 짬뽕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M203 이게 다 원흉이죠. 정말 모든 만학의 근원입니다. 뭐 우리 군에서는 이거 쓰신 분도 계시고 이거를 K201에 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유사한 건 K201에 쓰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아직까지 현재 쓰고 현역이죠. 있고 심지어 앞으로도 당분간 씁니다. K201 C1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걸 쓰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뭔가요? 힘들어. 이게 운영하는 분들 공통적인 의견이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 K3보다 이게 사실 덜 무겁거든요. 근데 불편하긴 K3하고 맞먹는. 그러니까 2차 대전 한국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유탄 발사기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총유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총유탄을 쓰는 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미국이 1950년대 말 한 60년대 야, 총 밑에다가 총유탄과 비슷한 거를 달아서 쏘자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 자체는 약간 삽질로 끝났는데 월남전에서 시제품을 거치면서 이제 203의 이제 원형이 되는 모델이 나름 전장에서 쓰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됐고 소련이 그걸 보다가 야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비슷한 걸 만들다 보면은 미군이 이걸 들고 베트남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변술적인 효과에 어쨌든 고생이잖아요. 소련군이 야 우리 애들도 고생 좀 시켜봐야지. 그래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다 뺑이치게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같은 구경의 유탄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두 개 다 이게 두 개 다 같은 구경. 네, 이게 40mm 구경이죠. 재밌는 게 미군 같은 경우는 좀 고전적인 약간 보수적인 그 접근이에요. 탄피가 있고 탄두가 있고. 그런데 소련은 좀 달랐어요. 탄피가 없어요. 무탄피입니다. 이 꽁무니 자체에 추진장이 들어있어가지고 탄 자체가 뽕하고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꽂아야 돼요. 전장식입니다. 약간 그 미니에탄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 게 미니에탄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강선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 느낌인데 얘가 딱 진짜 그 느낌이거든요. 아하. 그러나 둘 사이의 성능은 50보 100보입니다. 희한할 정도로 비슷해요. 쏘는 방식은 그래도 소련께 좀 편하긴 하겠군요. 아니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하. 이게- M203은 저걸 좀 빼서 뒤로 넣어야 하는 그게 그렇죠. 귀찮긴 한데. 앞으로 꽂고 그런데 방아쇠가 은근히 무거워요. 이게. 아하. 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도 방아쇠 이거 무거운 걸 보고 개선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나오는 것들도 결국 더블 액션 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동서가 사이좋게 나빠지는. 그 뭐 203 GPU 이외에 다른 이제 유탄 발사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HK69라든가 뭐 79라든가 M320이라든가 뭐 FN의 이제램이라든가 이 모든 유탄 발사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방아쇠압이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무거워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대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또 사고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203 같은 경우도 사실 더블 액션이야. 이건 거의 싱글 액션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열었다 닫았다는 이 슬라이드 액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 현대에는 이 슬라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HK 걸 위시해서 그렇죠. 그게 연동이 안 돼요. 트리거 메커니즘하고 그 배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있는데 실질적인 세이프티가 방아쇠압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격발 기구를 싱글 액션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차라리 더블 액션으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더블 액션을 하나 싱글 액션을 하나 명중률은 50보 100보예요. 다만 쏘는 입장에서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제일입니다. 그렇죠.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저 203이 원료로 할 수 있는 M719도 그렇게 무거운가요? 방아쇠가? 아니요. M719는 샷건 메커니즘이라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꺾는다고 그래도 실제로 샷건 꺾는 수준이라. 아, 그러면 뭐 실제로 이렇게 싱글액션이라 되게 잘 맞아요. 네, 무거워질 이유가 없겠군요. 덤퍼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때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M79를 잘라서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 잘라서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그렇죠. 203이 너무 좀 무겁다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러면 어떤 총이 먼저 나왔나요? 요 놈입니다. 얘가 먼저 나왔죠. 네. 이거 사실 근데 GP25도 개발 자체는 1960년대부터 했는데 저게 78년인가 제시카가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네요. 아하. 아마 제 생각에 삽질해서 그런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네. 미국이 M79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 영향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다가 베트남전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좀 오케이 뒤늦게 썼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걸 그 총이 아닌 물건이다 보니까 그 연혁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렇게 박지는 못하지만 아하. 제 추측은 아마도 그렇습니다. 총류탄으로 충분히 되는데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203의 원형이 되는 걸 정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SPIW라고 하는 총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SPIW가 이제 뭐냐면 Special Purpose Individual Weapon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미국의 거대한 삽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보병도 때려잡고 전차도 때려잡고 벙커도 때려잡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총의 밑에다가 유스탄 발사기 달고 뭐 별의별 게 달고 그러니까 약간 SF 총인데 원래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것 치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물론 하나도 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 건진 게 뭐냐면 어쨌든 총 밑에다가 유탄 발사기를 달자라는 컨셉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소련 애들이 보기에는 구소련 애들이 보기에는 야 솔직히 총류탄으로 다 하는데 영국도 총류탄 쓰고 프랑스도 총류탄 쓰고 뭐 우리도 쓰고 다 쓰는데 미국 애들만 이상하게 삽질해가지고 총류탄도 무거운 거 달아놓고 여기서 하나 그럴 또 필요가 팁을 있을까라고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하다가 네. 베트남전에서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모종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그 공산당 그 일당 독재 국가들은 그런 거 약간 선전부 비슷한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야 미국이 만들었으면 우리도 만들어야 돼 같은 그런 거. 없으진 않았을 거다. 예. 상당히 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참고로 M16도 총류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안 쓰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씁니다. 네, 있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 이 눈앞에 있는 건 어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 앞에 있는 에어소프트 두 점이 어느 회사 건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에어소프트 두 거는 본체는 다 VFC 거고요. 그래서 203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제 GMP에서 나왔던 제품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유물이다 유물.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리얼 사이즈로 재현이 된 물건이라 이렇게 VFC라든가 이런 리얼 타입의 무가공으로 그대로 장착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물건입니다. 저 203이 몇 군데 나온 데가 있는데 그럼 저게 가장 사이즈가 정확하다는 거네요. 가장 정확하고 각인도 콜트사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오. LS라는 데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정말 유명한 키트죠.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카피를 그렇죠. 해서 토이스타에서도 나왔었고. 네. 토이스타에서도 만들었고. 국내 에어소프트가 M203을 처음 만난 계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GP25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디보이에서 나왔어요. 근데 디보이에서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디보이도 좀 되지 않았나요? 엄청 됐죠. 그래서 나온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렇죠, 물건인데 이거를 또 재밌게 스노우 울프에서 카피를 했다가 이제 또 더블벨에서 카피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ACM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카피에 카피를 거듭하는. 네, 진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야. 야. 그래서 요 GP25가 또 다른 203하고 비교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3 군대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PRI 받을 때 얼마나 왼팔이 죽어나갑니까?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박히죠. 요 GP25 같은 경우는 무려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저 상태에서. 오. 그래서 쓸 때만 이제 저기 총에 장착을 하고 오. 이제 안 쓸 때는 요 화면을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홀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로 분해를 하면은 거기다 넣어서 그 실물과 동일한 그 운영 체계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허. 그것까지 지원을 한 물건인데 요 GP25가 또 재밌는 게 그간 에어소프트 제품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그 원래는 이게 GP25가 실총 같은 경우는 그 총검 장착부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에어소프트 중에서 그 실총 사이즈를 제대로 제한한 게 없어가지고 요 GP25가 정확하게 장착이 안 됐어요. GHK라든가 LCT라든가 이런 전동들이 장착을 했을 때 저렇게 똑바로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VFC는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역시 디테일은 잘 살린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발상 굉장히 숨은 이거야 못 디테일이. 쏘는지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떤 걸 쏘나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요 더미 일단 요 카트리지가 더미 제품인데 요거랑 거의 흡사한 제품을 앞에다 이제 비비 샤워로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요. 둘이 호환성은 없습니다, 카트리지. 그렇겠죠. 예, 옛날에 나온 제품은 마루이 AK47용으로 나왔던 거는 똑같은 이제 둘이 같은 맞아요. 보스 같은 그래서 스펙이 나왔었는데 그 어떤 그 튜브 실리니까 튜브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 훨씬 그렇죠. 컸고 예. 조금 달랐죠. 고정 방식도 마루이 AK47용이다 보니까 이제 총검 꽂이에 꼽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건데 이제 결정판이 나왔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AK와 또 호환성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무게 재현 잘 했나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느껴보고 예. 연수유라 리포터가 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지휘관들은 이거 안 떼고 PR을 시켰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안 그래도 이제 AK 계열이 좀 프론트 헤비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거의 2kg 가까이 되는 거를 추가로 앞에다가 다는 거라서 고생시키기 딱 좋네요. 이거 서킹이 조준하려고 아니고 들면은 그냥 저절로 팔운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네, 그럼 아주 여기까지. 참 재밌는 물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열 고정 레버가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 위로 밀어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주시면 끝입니다. 내 작은 친구에게 인사 한번 하라고. GP25를 AK에 끼우는 방법입니다. 네, M203과 다르게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